한 사무소로 여고생이 들어갑니다. 그런데 학생의 얼굴을 본 중년 여성 직원이 깜짝 놀라는데요. 잠시 후 사무소 대표 역시 학생을 보자마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대체 이 여고생은 누구길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놀라는 걸까요? 예, 오늘은 무책임한 남편을 고발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인데요. 자, 그런데 애초에 이 남편과는 첫 단추부터가 좀 잘못 끼워졌던 것 같아요. 일단 이 제보자분은 지금 50대 여성인데 그 남편을 만나게 된 게 남편이 그때 전문직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거를 시험 준비를 7년 동안을 했고 그 뒷바라지를 직장 생활하면서 이 여성이 했던 거예요. 다행히 남편은 7년 만에 전문직에 합격을 했고 친정의 도움으로 신혼집도 마련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답니다. 그런데 첫째를 낳고 둘째가 안타깝게도 그 외형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몇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는데 남편이 또 설득을 해서 셋째를 또 갖자고 해서 또 셋째도 낳았는데 셋째 아들도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. 문제는요. 그 셋째 아들이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 자녀를 데리고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고 오라면서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그냥 그 친정집으로 보내버렸다는 겁니다. 여성을. 자, 들으신 것처럼 둘째, 셋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자 남편은 망설임 없이 아내를 등 떠밀듯 친정으로 보냈습니다. 자, 남편의 이 속내가 뭐였을까요? 제보자 여성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. 한 달 후에 오는데도 못 오게 하는 거야, 자꾸. 그리고 붙어 있을 수 있으면 거기가 계속 붙어 있어라,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. 그리고 애를 낳아갖고 이제 집에 왔는데 싸한 느낌 있잖아요. 우리가 여자 그 촉감이 있잖아요. 집에서 한 번도 안 잔 느낌인 거예요. 자, 남편은 집 밖으로만 떠돌았다. 혹시 다른 집이 있었던 겁니까? 네, 그런 게 의심이 드는 게 남편은 여성이 집으로 오려고 할 때마다 못 오게 막았습니다. 좀 더 몸조리를 하라 이러거나 신생아가 울면 잠을 못 잔다 이러면서 무려 3개월이 넘게 친정에서 못 오게 했는데요. 결국 아내가 좀 수상함을 느끼고 불시에 집을 찾아갔습니다. 그랬더니 3개월 전에 남편 먹으라고 꺼내뒀던 반찬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. 뿐만 아니라 집이 깨끗하다 못해서 생활을 하는 흔적이 아예 없었다고 합니다. 한 번도 창문도 안 열었던 건지 좀 집안에 쾌쾌한 냄새도 정말 많이 났다고 하고요. 그래서 남편이 단 하루도 이 집에서 지내지 않았구나, 한 번도 안 잤구나 이걸 직감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와중에 이 거실에 있던 결혼 사진만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남편은 바빠서 사무소에서 지냈다 이렇게 끝까지 변명을 했고 여성은 바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. 박 변호사님 쎄합니다. 이상하죠? 자, 근데 5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코를 너무 곤다면서 좀 각자 자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. 그래서 거실 소파에서 따로 자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아내가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남편 전화기가 번쩍거리는 걸 봤다고 합니다. 보니까 007로 이렇게 전화가 왔다고 해요. 제임스 본드 말고 007. 그렇게 왔는데 나중에 번쩍번쩍 다시 걸어서 확인해 보니까 문자가 있었다고 합니다. 문자가 요 문자입니다. 당신 없어서 외로운 밤이네요. 라고 이런 문자가 도착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이 해당 007의 그러니까 발신자 이름이 007로 되어 있군요. 예. 예. 그래서 다시 번호를 좀 확인해 보니까 예전에 자신이 직접 면접까지 보면서 뽑았던 남편 사무소의 여직원이었던 걸 확인했다고 하고요.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를 하니까 도리어 남편이 화를 냈다고 그래요. 왜 내 휴대전화를 함부로 보느냐, 당신하고 못 살겠다라고 하면서 짐 싸서 그날 즉시 가출했다고 합니다. 집으로 다시 안 돌아왔으니까 저희가 지금 이걸 전해드리고 있는 거겠죠. 네, 세상에 20년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. 그러면서 집 나가자마자 또 뭐라 그러냐면요. 부인이 의부증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이혼을 신청했어요. 그런데 이제 당연히 기각이 됐어요. 그런데 그 이혼을 20년 동안 이렇게 이혼을 진짜로 계속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. 그것뿐만이 아닙니다. 그냥 사무실도 이사를 가버려요. 연락도 안 한 채로. 그리고 시가에서도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 시가에서도 이 여성을 연락 차단해 버립니다. 그런데 이 정말로 이혼할 수가 없는 이유는 자식들 때문이에요. 왜냐하면 두 아이가 지금 아프잖아요.
네. 수술비 들죠, 치료비 들죠, 거기에 생활비도 들죠. 그나마 뭐 여러 가지 이 부인께서 노력을 하셔가지고 양육비는 받아냈다고 하는데 그걸 좀 어떻게 뭐 가능하겠습니까? 아이들을 키워야 되고 치료시켜야 되고 이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지인을 통해서 수소문해가지고 간신히 그 사무실 주소를 알아냈어요. 예, 예.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주소를 알아냈던 그 쪽지를 둘째 딸이 본 겁니다. 그래서 그 둘째 딸이 아빠를 만나겠다면서 그것을 찾아갑니다. 그럼 어떻게 됐어요, 그래서? 이게 남편이요. 이게 사무소에 딸이 찾아왔잖아요.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. 자기 자식을? 네, 그 여성은 경찰에 연락을 받고 사무소로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거의 20년 만에 이 남편과 상간녀를 마주치게 된 거죠. 근데 상간녀가 남편의 사무소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. 다른 직원들은 뭐 남편과 부부, 사모님 대접을 받고 있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. 뿐만 아니라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이미 아들까지 있었다고 하고요. 그런데 아내 충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. 남편이 제기한 이혼 소송이 끝내 받아들여졌는데요. 이 법원에서는 이미 두 사람의 가정이 파탄이 났다고 본 겁니다. 이 아내는 바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지만 정작 남편이 이미 재산을 모두 빼돌린 뒤여서 제대로 된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. 자, 보통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아유, 저런 인간 무슨 미련이 있어. 그냥 남처럼 살면 되지. 그냥 안 보고 살면 되지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앞서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가 있는 두 아이가 있잖아요. 그러게요. 문제가 있습니다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둘째 딸은 그 장애 때문에 앞으로도 큰 수술을 몇 차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. 셋째 아들은 성년이 되긴 했지만 이제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군대도 다녀올 수가 없었고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연자분이 결국 하루에 3개씩 부업을 뛰면서 이 치료비를 감당을 하고 있는데 친정에도 도움을 받고 있지만 이 도저히 뭐 이거를 그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있다라고 하고요. 남편에게 그래서 연락을 해봤더니 그 수술 뭐 필요 없는 일인데 네가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거 받으면 안 받으면 아이가 제 입으로 옮기기도 힘드네요. 아이가 죽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 전 남편이죠. 이제 전 남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? 그렇지 않답니다. 그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애초에 상간녀였던 여성과는요. 강변이 보이는 6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대요. 자, 전 남편한테 아이들 수술비라도 간청을 했더니 야, 그 수술 안 받는다고 애가 죽냐?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상간녀와는 리버뷰 60평대 아파트에서 지금 살고 있답니다. 자,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. 장애 아이 둘을 버리고 20년 외도한 남편, 전 남편, 아이 치료비 이거 받을 수 없는지 지금 묻고 계십니다, 박 변호사님. 자, 지금 일단은 성인입니다. 장애가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인에 대해서 양육비를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다만 과거 양육비는 청구가 가능하거든요. 과거 양육비도 내지 않았던 부분 청구할 수 있고 재산 분할을 지금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어요. 근데 지금이라도 재산을 좀 확인할 수만 있으면 재산 분할 청구가 2년까지는 가능합니다. 가능한데 재산 분할 청구하려면 그 재산을 좀 확인을 좀 해봐요. 빼돌린 거라면 그것을 뭐 좀 어려운 걸 얘기로 사행위 소송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분도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좀 도움을 얻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양 변호사님. 아니 이미 지금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해서 그건 또 받으셨다라고 해요. 그러니까 변호사 조력도 받았던 모양인데 박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재산을 다 빼돌려놨던 부분을 찾지를 못했던 모양입니다. 이 부분을 저도 지금 뭐 제가 구체적으로 모든 내용을 알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끝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. 재산에 실패했다고 해서 지금 이 사람이 추가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빼돌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렇게까지 이 집이 60평대에 있다고 한다면 상간녀에 있던 여성 이름으로 돌려놨다거나 아니면 사업체를 다른 사람 명의로 했다거나 그런 거래 관계가 좀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전문직으로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그걸 전부 그렇게 다 빼돌리는 상태에서 자기 일을 하기도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는 말고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교수님, 네. 그 수술 안 받는다고 애가 죽냐? 어떻게 지 새끼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? 그러니까요. 저는 이제 이 아빠가 무책임하고 나쁜 아빠를 넘어서서 정말 저는 악인인 것 같아요. 그 아이 아픈 아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그 수술 안 받으면 죽냐라는 말을 어떻게 아빠가 합니까? 동물도 자기 새끼가 아프면 어떻게든지 감싸는데 인간으로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다니 정말 하늘이 안 무섭냐고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.
자,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화 많이 나셨네요. 네, 많이 분노하셨습니다. 핑크스완님, 남편 진짜 사람이 아니라 짐승의 탈을 썼네요라고 하셨고요. 섬그늘님도 인간 같지도 않네요라고 하셨습니다. 아유. 가족 여러분,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